걱정스러운 얘기를 또 하나 해야겠네요. 네. 날이 갈수록 어쩜 이렇게 사기 수법은 발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 등급이 나쁘다. 이런 경우 100%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작업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작업 대출 그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가계 빚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빚을 갚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 월급은 그대로인데 2배로 뛴 물가와 전셋값 등으로 서민들에게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채는 정말 필요해요.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출 후에 생기는 엄청난 이자, 원금은 고수하고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 괴로운 서민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갚으려면 또다시 대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힘든 서민들을 노린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일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전을 주무대로 한 신종 대출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신용도가 낮아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용도를 높인 다음 작업을 한 다음에 대출이 가능하다. 작업 비용으로 돈을 편취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터라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했던 상황. 하지만 이런 점을 이용해 범인들은 신문에 대출 광고를 내서 전화가 오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신용 등급을 깨끗하게 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400만 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 가까이 챙긴 일당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무려 50여 명, 피해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돈이 급했던 피해자들은 이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받으려고 했었는데 안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거의 왔어요. 많이 못 믿을 것 같으면 제가 친구한테 목사에서 대출을 보내주면 가능하냐는 거예요. 설마 이게 하면 못했고 생각하기 싫었지. 그렇게 수개월 동안 서민들의 돈을 마음대로 갈취한 범인들. 범인들의 진술서엔 반성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지만 이와 비슷한 제2, 제3의 피해가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이런 앞섭니다. 사건과 유사하게 소위 말하는 작업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수료를 요구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작업대출, 대체 뭘까요? 주로 인터넷을 통해 많이 이루어진다는 작업대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격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로 현혹하는데요. 가장 위험한 점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도 가짜로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빚을 많이 져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신용을 거짓으로 구면해 대출을 해준 뒤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건데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안으로도 진행이 다 되시거든요. 당일 심사, 당일 대출이에요. 불필요한 절차 없이 진행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시는 게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불명하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절차 없이 저희 진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작업 대출 사무실에서 일해봤다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처음엔 대출 빚 때문에 작업 대출을 받아본 피해자인데요. 왜냐면 돈이 급했고 전 모르니까 아무것도. 처음 받는 사람들은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르니까 따지고 보면 3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어이없는 금액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쌓여가는 대출빚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 때문에 하루하루 괴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녀는 우연찮게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모르고 들어갔던 그곳이 바로 작업 대출 사무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진짜 상담원처럼 무조건 된다. 고객님 저만 믿으시면 된다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진짜. 뭐 무슨 캐피탈이야. 그럼 맨날 바꾼다 그냥. 많잖아요 요새 뭐. 진짜로 캐피탈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이름만 막 똑같이 해가지고. 번호도 뭐 서울이고 막 하니까 다 믿죠 사람들이. 자, 또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욱 경쟁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데요. 수수료같은 거 있죠. 건당 얼마 하루에 주는 그 건수가 있으니까. 인센티브 이거? 네, 인센티브.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직원이 뭐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대여섯 명 있는데 남들은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처럼 고객들을 속여 아주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작업 대출.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생활정보지에 나온 대부업 광고입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인데요. 확인 절차 없이 급한 마음에 대출을 이용했다간 여러분도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박정자 주부. 얼마 전 대출을 받으려다가 엄청난 사건에 휘말린 걸 알았다는데요. 나는 고작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완전 범죄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신문에 난 광고 때문에 사단이 난 거예요. 신용이 좋지 않으니까 대출을 할 데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 그런데 보면은 무직자도 되고 단체자도 되고 단일 대출되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광고의 말을 눈에 더 들어온 거죠. 그날 이후 생활정보지에서 본 대부업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는 주부. 그들이 제시한 대출 조건은 까다로운 서류 대신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통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심은 안 했습니다. 결국은 대출 받으려고 했던 통장이 범죄자를 이용해서 제 통장으로 돈 세탁이 된 그러니까 이른바 거예요. 대포 통장이 돼버린 그렇죠. 거군요. 대포 통장으로 둔갑해 범죄에 쓰였다는 통장. 어쨌든 본인 명의의 통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 오갔던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금의 반을 갚아야 된다는 법원 확정까지 받아놨어요. 이게 무슨 굉장히 경우입니까? 안 됐고 힘들었어요. 금전이 절박하다는 이유로 쉽게 유혹되기 쉬운 작업 대출. 그 뒤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신용도에 비해서 비정상적이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단 작업 대출을 의심하고요. 본인의 채무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에 이런 비정상적인 불법 대출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남한테 의논할 수 없는 고민이거든요. 혼자만의 고민이고 당장 지금 돈은 급한데 대출 문을 들여봤더니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않고. 그럴 때 이런 뭐 무조건 해주겠다는 소식이 오면 그냥 넘어가게 솔깃하죠. 돼 있죠. 예. 이 작업 대출의 함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우선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화상에서 선이자나 수수료를 입금하십시오. 그리고 통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또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당한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예.